안녕하십니까. 자, 오늘은 법정이상권 물건 하나 보겠습니다. 건물은 매각에서 제외되고 토지만 나온 물건입니다. 강릉 3개 2020타경 32,069번 대지입니다. 강원 동해시 부곡동 73-20 지분이죠. 13분의 2, 13분의 5, 13분의 7이 경매에 나왔습니다. 가반수가 넘죠. 가반수가 넘음으로 건물 철거를 요구할 수 있습니다. 그림 잠깐 볼까요? 자, 요 건물입니다. 요것도 포함된 것으로 보입니다. 요 쓰금쓰금한 건물과 요 2층 건물, 그리고 요 옆에 세차장까지 포함된 것으로 보입니다. 위에서 본 거죠? 위에서 요놈이 쓰금쓰금한 건물이고 요놈이 2층 건물이고 요놈이 세차장이다. 큰 길가에 붙어 있습니다. 이것도 위에서 찍은 걸로 보입니다. 요놈들 주차장도 아주 요 노상 주차장이 아름답게 그려져 있습니다. 그리고 로드뷰 잠깐 봅시다. 로드뷰 위성사진 카카오 맵 꾹 누릅니다. 자, 요거죠. 요게 쓰금쓰금한 건물이고 요놈이 2층 건물, 그리고 요게 세차장으로 보입니다. 로드뷰 잠깐 볼까요? 로드뷰를 보면 여기 세차장부터 봅시다. 여기로도 길이 있습니다. 이 옆탱이로 골목길이 있고 요놈이 세차장, 요놈이 2층 건물, 그리고 요놈이 쓰금쓰금한 창고 건물 같은 겁니다. 자, 여기 노상 주차장이 이렇게 돼 있죠. 영업하는 데는 아주 좋습니다. 주차장이 있고 없고 큰 차이 나죠. 주차장이 없으면 쌩쌩 그냥 지나가는 거 아닙니까? 근데 여기 주차장이 이렇게 있음으로 해서 설렁탕집, 맛죽, 국수집 등등 점포들이 있습니다. 물건 자체는 짭짤하죠. 괜찮습니다. 나무랄 데가 없습니다. 자, 감정 금액은 5억 3,523만 5,400원. 최저 매각 가격은 감정 금액 대비 49%인 2억 6,226만 6천 원입니다. 그런데 여기 경매 기록을 볼 때 요 보면 제시외 감안 가격임 이렇게 돼 있죠. 매각에서 제외된 제시외 건물이 있음으로 해서 감정평가를 저감을 해서 평가를 한다. 그래서 원래 감정금액은 5억 3,523만 5,400원이 아니고 요 감정평가서를 보면 이렇게 보면 토지 674.1평방미터가 6억 8,938만 1,300원이죠. 6억 6,938만 1,300원. 6억 7천여만 원쯤 됩니다. 6억 7천만 원쯤 되는데 저감을 시켜서 5억 3,500이 시작했다. 그러므로 이 현재 최저가는 감정금액 대비 49%가 아니라 30%대죠. 6억 7천만 원이 2억 6,226만 6천 원까지 떨어졌다. 굉장히 저렴합니다. 자, 현재 건물의 소유자는 이땡땡씨였다가 그리고 경매가 들어갔습니다. 2004타경 8998, 2007 타경 11346 낙찰을 받았죠. 김땡땡씨가 낙찰을 받았습니다. 요 토지 소유자들과는 뭐 연관이 있는지 없는지 모르지만
토지 소유자와는 연관성은 찾아볼 수가 없습니다. 등기상으로는 개인적으로 공유자들과 따로 연관이 있는지는 모르겠으나 등기부상의 권리자들과는 아무런 상관이 없더라. 토지 소유자는 김땡땡시에서 상속이 되었죠. 이땡땡시, 김땡땡, 김땡땡 이렇게 상속이 되었습니다. 즉 토지 소유자는 김땡땡시였고 건물의 소유자는 이땡땡시가 보존등기를 냈고, 그렇죠? 토지의 소유자와 건물의 소유자가 달랐죠? 이후에 토지의 소유자는 상속이 되어서 쭉쭉쭉쭉쭉쭉쭉 이렇게 돼 있다. 여하튼 법정 지상권은 성립하지 않습니다. 그런데 여기 기록을 자세히 보면 재미난 게 하나 있습니다. 기록을 보면 지상의 타인 김땡땡 소유의 2층 건물 한 동과 단층 건물 세 동이 소재하고 있음. 토지의 채무자 중 한 명인 김땡땡 씨에게 토지 임대차에 대해 문의한 바, 토지 지상에 소재하는 건물 4동의 소유자인 김땡땡 씨와 토지 임대차 계약을 체결하였다고 하고, 건물 소유자 김땡땡 씨는 전화번호가 바뀌어서 탐문하지 못했다. 차지권을 주장할 수 있죠. 건물의 소유자는 법정 지상권은 성립하지 않기 때문에 토지에 대한 임대차, 즉 차지권을 주장할 수는 있습니다. 즉 건물의 소유자가 지금 형식적으로 보면 그렇습니다. 건물의 소유자는 2007년에 건물만 낙찰을 받고 이후에 토지 소유자들과 임대차 계약을 맺었다. 토지에 대한 임대차, 그렇게 되면 차지권이 성립하게 되죠. 실제로 토지에 대한 임대차 계약을 맺었는지 안 맺었는지는 알 수가 없으나 이 기록에 이렇게 나와 있으니 우리는 보수적인 관점으로 차지권은 성립한다고 접근을 하자 이겁니다. 자, 그러면 과거에 건물의 소유자는 얼마의 낙찰을 받았는가? 사건 번호가 07-11346 07-11346 나왔다. 자, 2007년에 요놈이 낙찰이 되었죠. 건물만 낙찰됐습니다. 감정금액은 7,013만 5,570원, 3,436만 7천원까지 떨어졌다가 지금 현재 건물의 소유자 김땡땡 씨가 4,810만 원의 낙찰을 받았습니다. 건물의 감정금액은 저렴하죠. 자, 경매 사건으로 한번 가봅시다. 차지권이 뭡니까? 토지에 대한 임대차죠. 토지에 대한 임대차 계약을 맺고 그 건물을 등기를 내면 임대차 보호법상의 대항력 비스무리한 개념입니다. 토지를 사용 수익할 수 있는 법적인 권한을 취득했다고 보는 겁니다. 그러면 차지권은 어떻게 처리해야 되느냐? 일단 차지권이든 나발이든 지료 청구를 할 수 있죠. 건물 소유자를 상대로 지료 청구를 할 수 있습니다. 아까 토지의 감정금액이 6억 7천만 원이었죠. 6억 7천만 원 곱하기 보수적으로 지료는 연 4%로 봅시다. 대로변에 있고 제가 볼 때는 5% 나올 것 같은데 보수적으로 해서 연 4% 곱하기 4% 연 2,680만 원입니다. 짭짤하죠? 나누기 12를 하면 월 223만 3천 원이다. 건물주는 견디질 못합니다. 차지권을 주장하더라도 매월 토지에 대한 지료는 매월 223만 3천 원.
과거에 토지 소유자들과 맺은 계약은 그거는 그 사람들과의 계약이고 토지 소유자가 청구를 하면 지급을 해야 됩니다. 건물 소유자는 못 견디겠죠? 그러면 건물 소유자는 건물 매수 청구를 할 수 있습니다. 토지 소유자가 건물 철거를 요구하면 6개월이 되면 토지 임대차는 해지가 됩니다. 해지가 됐을 때 건물 소유자는 건물 매수 청구를 할 수 있다. 그 외에는 없습니다. 건물 매수 청구를 한다. 그러면 달래는 대로 주는 게 아니죠. 건물을 감정을 하게 됩니다. 아까 건물 감정 금액 대충 봤죠? 감정이 한 7천여만 원이었고 낙찰은 4천 얼마였습니다. 암만 감정을 해도 1억 원 미치다. 그렇겠죠? 자, 이쯤 되면 건물 소유자와 낙찰을 받은 사람과 협상을 하게 되면 쉽게 협상이 됩니다. 건물 소유자 입장에서는 굉장히 큰 타격이죠. 제가 볼 때는 건물의 소유자와 토지의 소유자와 가는 특수한 관계가 아닐까, 친인척이나 이런 종류의 분이 아닐까 싶습니다. 여하튼 이 물건을 낙찰받고 지료 청구만 하더라도 충분한 수익이 보장된다. 그 와중에서 건물의 소유자가 차지권을 주장한다 하더라도 큰 문제는 없다. 다만 여기 동해시 압류, 국민건강보험공단, 항공자산관리공사 이게 채권 금액이 1,900이고 그게 동해시, 국민건강보험 자잘한 게 많습니다. 그리고 박땡땡 씨가 저당권이 있고 강제경매 청구 금액이 3,100. 채권 금액이 얼마 안 되죠. 치하의 우려는 있습니다. 치하의 우려가 있으므로 이 물건에 관심이 있는 분들은 미리 답사를 가지 마시고 입찰 기일이 다가오면 그때 한번 조사를 해보시기 바랍니다. 자, 영상 보시고 도움이 되셨다면 구독과 좋아요 꾹 누르시기 바랍니다. 오늘은 여기까지 하겠습니다.